오늘은 정말 믿기지 않는 가격까지 내려온 전원주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본건은 2억 7천만 원대였던 2층 단독주택이 무려 2억 2천만 원이나 폭락하여 현재는 5천만 원대라는 파격적인 금액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단순히 가격만 저렴한 것이 아니라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고 인근의 마트와 같은 생활권이 매우 가깝게 형성되어 있어 실제로 거주하며 생활하기에 너무나 편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성비와 생활 편의성을 동시에 잡고 싶은 분들에게는 최고의 기회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부터 이 집의 구석구석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 집으로 들어오는 길, 즉 도로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원주택을 볼 때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진입로가 험하거나 비포장도로면 어쩌나 하는 점일 텐데요. 본건은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본건은 도로에 바로 접해 있으며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 하나 없이 매끄러운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집 앞까지 아주 잘 닿혀 있습니다. 도심의 일반적인 주택가 도로처럼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승용차는 물론이고 큰 차들도 아무런 불편함 없이 안정적으로 진입하실 수 있습니다. 도로 폭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 초보 운전자분들도 편안하게 운전해서 들어오실 수 있는 환경입니다. 다음으로 대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집은 별도의 대문이 없이 외부로 환하게 오픈되어 있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프라이버시 침해를 걱정하시거나 누군가 마당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싶어 오픈된 구조를 꺼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께서는 걱정하실 것이 없는 게 본건의 땅 모양이 워낙 곱고 반듯하게 잘 빠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취향에 맞춰 울타리를 두르고 대문을 새로 설치하기에 아주 용이한 형태입니다. 현재는 개방적이지만 얼마든지 보완이 가능한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차 공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안쪽으로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 편을 유심히 보시면 디딤돌이 정성스럽게 깔려 있고 네모 반듯하게 구획이 나누어진 공간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설계상으로는 바로 이 자리가 전용 주차장 용도로 지정된 곳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이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활용 모습을 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주차 공간을 주차로 활용하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넓고 쾌적하게 마당을 쓰고 싶은 마음이 크다 보니 마당 입구 쪽 주차장보다는 집 바로 앞 도로변을 주차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고 계십니다. 특히나 본건이 가진 큰 장점 중 하나가 바로 골목길의 가장 마지막 끝집이라는 점인데요. 덕분에 다른 집들보다 훨씬 더 많은 차량을 여유 있게 세울 수 있습니다. 골목 끝자락이라 외부 차량의 통행에 전혀 방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집 앞 도로변을 따라 대략 3대 정도의 차량을 넉넉하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항공뷰 사진을 확인해 보더라도 이웃들이나 현재 거주자가 도로 앞 빈 공간에 아주 편리하고 자연스럽게 주차를 해놓은 모습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주택의 외관 구조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건물의 사용 승인일은 2020년 2월 12일로 지어진 지 약 6년 정도 된 2층 단독주택입니다. 전원주택 중에서는 연식이 아주 오래된 편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외부 관리에 있어서는 꼼꼼히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건물의 전체적인 구조는 일반 목구조의 일반 목구조 지붕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지붕 위에는 방수 시트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외관 디자인을 보면 단지 내의 다른 집들과는 조금 차별화된 모습입니다. 이 집만 다른 건축사가 지은 것 같습니다. 외벽은 전체적으로 화이트톤의 바탕에 연한 푸른색 줄무늬가 들어간 외장 타일을 붙여 마감했습니다. 창호는 화이트 컬러의 이중 하이 샤시를 사용하여 단열과 소음 차단에 신경을 썼습니다. 다만 외벽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면 세월의 흔적과 관리 상태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화이트톤의 외벽 곳곳에 빗물로 인한 눈물 자국과 같은 오염들이 눈에 띄는데요. 이는 신축급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러한 외벽의 오염도를 제외하고 본다면 건물의 골조나 기본적인 형태는 6년 전 지어진 당시의 모던한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당은 주택 앞쪽으로 아담하고 작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너무 넓어서 관리가 힘든 마당이 아니라 적당한 크기의 잔디 마당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관문까지 가는 길은 잔디를 밟지 않고도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예쁜 디딤돌로 길을 만들어 놓아 실용성을 더했습니다. 또한 주택의 오른쪽 측면을 보시면 텃밭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소하게 채소를 심어 자급자족하기에 딱 적당한 크기로 전원 생활의 로망인 유기농 채소 재배를 충분히 즐기실 수 있는 규모입니다. 본건에는 주택 외에도 요긴하게 쓰이는 제시외 건물들이 있습니다. 먼저 제시외 건물 기역은 거실 앞쪽에 위치한 처마 형태의 구조물입니다. 경량 철골 구조 위에 세련된 그레이 색상의 징크 판넬을 얹어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테라스 공간에 비가림막을 설치하여 날씨에 상관없이 테라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조한 것입니다. 이 공간의 면적은 10.4제곱미터로 평수로 환산하면 약 3.146평 정도 됩니다. 제시외 건물 니은은 다용도실로 현관 바로 오른쪽 옆에 붙어 있습니다. 역시 경량 철골 구조로 되어 있으며 샤시로 벽면을 막아놓은 직사각형 형태의 길쭉한 공간입니다. 현재 이곳은 제2의 주방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냄새나는 요리를 하거나 살림살이를 보관하기에 유용합니다. 면적은 19.4제곱미터로 약 5.869평의 제법 널찍한 공간입니다. 제시외 건물 디귿은 창고 용도이며 주택 오른쪽 측면의 제시외 건물 니은 뒤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철골 구조로 되어 있어 잡동사니를 보관하기 좋으며 면적은 3제곱미터로 약 0.9075평의 소규모 공간입니다. 참고로 본 지역은 도시가스가 아직 인입되지 않은 지역이라 취사를 위해 LPG 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집이 앉아있는 토지 정보, 즉 지적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건의 토지는 총 2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적도상 기호 1번과 기호 3번이 본건 땅에 해당합니다. 먼저 기호 1번 토지는 지목이 대지이며 현재 단독주택 부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땅 모양은 아주 예쁜 사다리꼴 형태를 띠고 있으며 경계선이 직선으로 곧게 뻗어 있어 버려지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이 땅은 남측으로 약 6m 폭의 도로인 기호 3번 토지와 접해 있습니다. 면적은 263제곱미터로 약 79.6평에 해당하며 경계가 육안으로도 아주 뚜렷하게 표시되어 있어 별도의 경계 측량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정돈이 잘 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기호 3번 토지를 보겠습니다. 지목이 도로이며 현재 지분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전체 300제곱미터 중에서 지분은 70.2제곱미터입니다. 평수로 계산하면 전체 약 90.75평 중 21.236평을 소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도로 지분을 확실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땅을 밟고 내 집으로 들어오는 구조라 추후 통행권 문제나 땅세 분쟁 같은 골치 아픈 일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이 지역의 용도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건물 평면도와 내부 구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층은 약 40.91제곱미터로 약 12.375평 면적을 차지합니다. 현관, 거실, 주방, 화장실, 다용도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는 내부 계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관에는 단열과 미세먼지 차단에 효과적인 중문이 설치되어 있고 문을 열고 들어서면 복도가 나타납니다. 복도 왼쪽으로는 가족들이 모이는 거실과 일자형 싱크대가 설치된 주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방 옆에는 바로 다용도실이 붙어 있어 동선이 편리하며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정면에 보이는 공간이 다용도실입니다. 현관 오른쪽으로는 작은 화장실과 2층 계단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1층에는 방이 하나도 없다는 점이 특징이며 1층 전체를 온전히 가족들의 공용 거실과 주방 공간으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보면 방 2개와 복도, 화장실, 내부 계단이 있는 구조입니다. 면적은 42.89제곱미터이며 약 12.974평으로 1층보다 아주 약간 더 넓습니다. 계단을 올라오면 일자로 된 복도가 나오고 이곳에 가장 큰 방인 안방과 나머지 작은 방 하나, 그리고 공용 화장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층과 2층의 면적을 모두 합하면 순수 주택 면적은 25.35평이 됩니다. 여기에 제시외 건물인 다용도실과 창고까지 더해져 실제 가용 공간은 더 넓습니다. 전체적인 방 개수와 구조를 볼 때 3인 가족이 살기에도 나쁘지 않지만
공간의 효율성 면에서는 부부가 오붓하게 살기에 가장 적합한 집이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거실 창은 해가 잘 드는 남향을 바라보고 있어 채광 조건도 좋습니다. 거주자 상황을 알 수 있는 임차인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기록된 임차인이 있습니다. 2022년 8월 2일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세 보증금은 2억 3,400만 원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전입일자는 2022년 8월 2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본건의 말소 기준일이 2022년 7월 25일이라는 점입니다. 임차인의 전입일이 말소 기준일보다 늦기 때문에 이 임차인은 후순위 임차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추가로 인수하거나 물어주어야 할 보증금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선순위 압류 채권액이 임차인의 보증금에 비해 매우 소액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경매 진행 중 임차인이 이 압류 금액을 대신 변제하여 압류가 말소될 경우 임차인의 전입일이 말소 기준일보다 빨라지면서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 임차인으로 지위가 격상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 낙찰자가 보증금 2억 3,400만 원 전액을 인수해야 할 수 있으므로 따라서 입찰 전 반드시 해당 압류 기관에 연락하여 채무 변제 여부를 문의하거나 등기부등본 및 문건 처리 내역을 끝까지 대조하여 압류 말소 여부를 재확인하신 후 안전하게 입찰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이제 이 집의 주변 환경과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 주위는 조용한 단독주택들과 농경지 그리고 면사무소와 학교 등이 어우러져 형성된 평화로운 동네입니다. 전원주택이라고 해서 너무 외딴 곳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꽤 가까운 거리에 시내가 형성되어 있어 충분히 걸어서 생활권 이용이 가능합니다. 장을 볼 수 있는 마트까지는 약 636m 거리로 차로는 금방인 2분 거리이고 천천히 걸어가도 10분이면 도착합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합니다. 인근에 역이 위치하고 있으며 거리는 약 582m입니다. 차로는 1분, 도보로는 9분 정도면 역에 닿을 수 있는 역세권 전원주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변 주요 도시와의 접근성도 뛰어납니다. 여주, 홍천, 원주, 경기도, 광주, 가평, 서울, 남양주 등 주요 거점 도시들이 근거리에 포진해 있습니다. 여주까지는 여주시청 기준 27km로 자차 33분 소요됩니다. 홍천까지는 홍천군청 기준 38km로 자차 38분 소요됩니다. 원주까지는 원주시청 기준 42km로 자차 48분 소요됩니다. 경기도 광주까지는 광주시청 기준 50km로 자차 54분 소요됩니다. 가평까지는 가평역 기준 60km로 자차 1시간 15분 소요됩니다. 서울까지는 잠실역 기준 61km로 자차 1시간 10분 소요됩니다. 남양주까지는 남양주시청 기준 55km로 자차 56분 소요됩니다. 이 정도면 수도권 및 인근 주요 도시로의 출퇴근이나 이동이 충분히 가능한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건 정보입니다. 종목은 단독주택이며 사건 번호는 2024-13677-005입니다. 감정가는 2억 7,901만 2,400원에 책정되었습니다. 본건 주택 있는 땅 평당 가격은 157만 238원에 책정되었으며 제시외 건물 제외 주택 평당 가격은 535만 5,266원에 책정되었습니다. 최저가는 5,580만 3천원이며 보증금은 558만 300원입니다. 주소 위치는 경기도 양평이며 상세한 주소는 더보기를 참조해주세요. 토지 평수는 지분도로 포함 100.79평이며 건물 평수는 제시외 건물 포함 35.27평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2020년 2월 12일이며 매각일자는 2026년 1월 12일 오후 2시부터 시작이며 온비드에서 진행됩니다. 본건은 최초 감정가 2억 7천만 원대에서 무려 80%나 가격이 하락하여 현재 5천만 원대라는 파격적인 최저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이렇게까지 떨어진 것은 정말 보기 드문 기회입니다. 깔끔하게 조성된 전원주택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역과 시내가 가까워 도보 생활이 가능하다는 점은 이 집이 가진 최고의 강점입니다.
다만 집의 전체적인 면적이 아주 넓지는 않고 아담하게 빠져 있다는 점이 대가족에게는 아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부가 여유롭게 전원 생활을 시작하기에는 적당하고 경제적인 집입니다. 다만 이렇게까지 가격이 하락한 배경에는 후순위 임차인의 대의 변제에 따른 보증금 인수 가능성이 숨어 있을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최저가가 5천만 원대일지라도 만약 임차인이 소액의 압류금을 갚아 선순위로 올라선다면 낙찰자는 추가로 2억 3,400만 원을 물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입찰 직전까지 권리 변동을 철저히 체크하신 후 인수 금액을 포함하더라도 주변 시세 대비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될 때 입찰에 응하시길 권장합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